예, 지금이 밤 9시 33분이고요.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마지막 정치 토크입니다. 토크 막차 타실 분도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강수영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역사상 가장 과열된 민주당의 전당대회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과열된 전당대회에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히 하는 분이 장외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의 날 이 인물이 조금 전에 또 등판했습니다. 뉴 이재명, 저는 그걸 난동이라고 보는데요. 정치적인 난동. 그다음에 X 같은 SNS를 이용해서 그 샤라웃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사람을 뽑아올리는 이런 방식. 그다음에 문조털레유라고 해서 사실상 그 작업을 해온 사람들을 뭐 대통령이 직접 했을 리는 없지만 그 대통령을 따르는 진영에서 컨트롤한 의혹이 굉장히 짙은데 이 방식으로는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네. 조금 전 목소리였어요. 윤석 대변인. 네. 대통령이 상당히 공들인 부동산 토론을 3시간 했는데 이제 밤에 같은 진영에서 스피커가 대통령, 뭐 아까 뭐 샤라웃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뭐 앞서 개파의 수장, 대통령, 뉴 이재명 난동. 야, 이거 수위가 낮춰지진 않네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적어도 유시민 씨는 하나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진정성도 있어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자신이 속한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행동 방식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서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 그것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는 내가 나서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인 행위들이 본인이 생각한 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한 개파의 수장 정도밖에는 나는 평가를 못하겠다. 대통령을요.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수 진영의 누군가가 당신 친윤의 수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으면 보수 진영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말할 게 없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서 예. 보수 진영에서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보수 가치에서 벗어나는 일을 했을 때 비판을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단어 수준이라든지 단어 선택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면야 비판으로 되는 건데 예. 지금 유시민 씨가 하는 얘기는 그 수준을 벗어나서 개파의 수장. 아예 결별을 각오하고 그렇죠. 더 이상은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작정하고 하시는 말씀이어서 그 뒤를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등판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근데 새로운 여론조사 하나 볼게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새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났는데 이건 뭐 일단 당대표 선호도 정청래 33, 김민석 22, 송영길 11, 고민정 5, 김보미 3. 근데 조금 전에 고민정, 김보미 두 번은 이제 1차에서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여론조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런 결과가 있어요. 다음 장도 볼까요? 감사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만 보면 36대 30 비슷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22, 저기 보면 조국혁신당은 뭐 61% 압도적인데 모르겠어요. 정말 투표권, 당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강수영 변호사님, 유시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정청래 전 대표한테? 저도 그런가 싶어서 면밀하게 다 봤어요. 예. 근데 저 여론조사에서 사실 그래픽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호남 부분이었습니다. 호남이요? 지역이요? 예, 호남에서의 투표를 보면 김민석 후보가 훨씬 앞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권리당원의 압도적인 숫자가 호남에 계시지 주로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있죠, 호남에. 지금 1인 1표제 하에서 권리당원의 마음을 누가 얻는가가 가장 핵심인데 호남 민심을 못 얻고 있다. 그리고 아까 그래프 잠깐 나왔지만 국민의힘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다른 당에서의 지지율이 높다. 정청래 후보가 유시민 효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것도 있다. 얻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 근데 네. 아까 다시 그 마지막 그래픽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에도 뭔가 김민석 대세로는 아닌 것 같아서 저 민주당 지지층만 봐도 뭐 저게 오차범위 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뭐 김민석 송영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아서요. 뭐 제가 어떤 한쪽 편을 들겠다는 건 아니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조국혁신당으로 이렇게 결집이 딱 돼 있는 분들이 그 결집이 매우 공고하기 때문에 그게 해체될 리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근데 다른 후보들은 지금 이제 분산이 돼 있고 친청은 정청래 한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 표들이 다 정리가 되고 합쳐지고 하면 이합집산을 하게 되면 예. 아직까지도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 있다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네. 막 엄청 치고 나가진 못하는 것 같고 유시민 작가가
한 라디오 방송에 또 등판한 그 비슷한 시간에 오늘 1차 컷오프 예비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윤 대변인 보니까 이른바 팀 정청래가 다 살았어요. 네. 아무리 친명계표가 분산됐다고 하더라도 예상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친명계 그 11명의 후보들 중에서 제가 놀란 것은 박성준 의원 그리고 이건태 의원 두 분은 지금 컷오프를 통과하신 다른 뭐 비례나 예. 뭐 초선 의원들에 비해서는 그래 지명도가 좀 있잖아요. 특히나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굉장히 측근으로 활동을 했었고 예. 그리고 이건태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예. 한동안 또 뭐 한동훈 의원과 토론을 하겠다 이래서 많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랬죠. 예. 본선도 아니고 예비 컷오프에서도 지금 통과를 못했다. 예.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2명만 딱 빠졌다. 예. 이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미라는 거는 강수영 변호사의 분석과는 달리 전문가는 달리 유시민 효과가 이른바 팀 정청래에게는 좀 결집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예. 제가 놀란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특별히 가깝다고 하는 현역 의원이 탈락했다는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같이 대변인했던 박성준 예. 이 두 사람의 탈락은 충격적이다. 예. 대통령의 힘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지금 구심점이 좀 덜하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당대회에 미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청계 후보 3분이 올라간 거는 그 정도 될 수 있다고도 봐요. 근데 탈락한 분들 중에 이 2분이 공교롭게도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에도 방점을 두고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성 변호사님. 근데 제가 좀 다른 결의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김영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유시민 작가가 영향력만 즐기는 듯 취해 있는 듯하고 어차피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아니 행동대장을 할 거면 정치 참여할 걸 하고 안 할 거면 빠져라 이런 취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맞다면 청와대에서도 뭔가 침묵만 하지 말고 좀 얘기를 하든지 뭐 반대 정청래 전 대표 쪽도 정청래 전 대표 노코멘트만 하지 말고 뭔가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만약에 유시민 효과가 있다면 전당대회가 유시민 장관, 유시민 작가의 말에 막 쥐락펴락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과 우려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청와대에 있다면 철저히 무시하라고 조언하겠습니다. 오히려.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하. 언론에서 많이 다뤄서 그렇지 주시민 작가의 말 때문에 여론이 막 출렁출렁하고 정청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저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예. 대통령이 좀 잘못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정신을 차려보자. 그렇게 바뀌는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강 변호사님은 결속시키는 초질감 능력이 확실하시네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예. 제가 방송 다니는 모든 언론들 기자분들 만나서 항상 대화를 해보잖아요. 예. 그럼 다들 그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이요? 이번 주도 다뤄야 되는 고민이 많다. 뭐 저희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모든 방송사들이 다 그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표현만 강해지지 예. 콘텐츠가 달라지질 않아요. 예. 새로운 근거라도 제시해주면 또 확 화제가 될 텐데 예. 뭐 정계 개편이든 뭐든 간에 별다른 오늘도 보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또 유이재명이나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붕업되는 게 뭐 난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하나의 또 이렇게 뭔가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한다. 근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할 평론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영향력도 저는 적다고 보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조직적으로 뭔가 특정 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서 조직화시켜서 나가서 누굴 비판하라고 이런 일종의 절차까지 유 작가가 오늘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저기 때문에 아, 제가 본인-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본인 커밍아웃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조직적인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대부분의 방송에 제가 출연을 하고 있고 예. 유 작가가 지금 비판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뭐 저한테 무슨 누가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해야 연락이 일절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고 보니까 제가 섭외했어요. 강수영 변호사도 그러니까요. 한번. 예. 뭐 어디 연락 오십니까? 통화일보에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3파전이 됐고 팀 정청래 최고위원들은 일단 다 살아남았어요. 신천지 공방 정청래 전 대표도 계속 역공을 피우고 있는데 오늘 김민석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비 후보가 압축이 되고 나면 전당대회 초반에 여러 현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정청래를 지지하면 신천지냐? 전당대회에서 당을 공격하고 당원을 공격하는 일은 국가가 처음 봅니다. 이런 일은 하루빨리 깨끗하게 정리되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정계 쪽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 사퇴하라고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비후보 추려졌, 3판 추려졌으니 김민석 전 총리 이제 신천지 증거 되겠네요? 돼야죠. 애초부터 그 신천지라는 고유명사를 말씀하실 때부터 증거가 만약에 없을 경우 또는 예. 증거가 애매할 경우에는 이게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오늘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아마도 본인 생각에는 이것을 증명할 만한 뭔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신 걸로 보이고 예. 그렇다면 이제 추려졌으니까요. 예. 내일쯤에는 뭔가를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내일도 또는 뭐 모레도 그걸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넘어간다. 그렇게는 안 될 걸로 보이고 예. 그 어떤 김민석 후보가 제시한 뭐 증거 거기에 따른 공방전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뭐가 됐든 네. 휘발성 있는 걸 갖다 대면 그렇죠. 지금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뭐 특정한 어떤 분하고의 관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히 모욕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필사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격을 해야 할 거고 김민석 의원 입장에서도 본인이 제기한 문제 어떻게 보면은 당 전체를 본다면은 자해에 가까운 얘기라고 봐요. 다른 의혹도 아니고 특정 종교 단체와 연관된 얘기니까요. 그렇다면은 확실한 증거를 대지 않으면 김민석 의원이 이 발언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떠안아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준비된 시간이 한 20초 정도만 짧게요. 네. 그 JMS 얘기까지 정청래 전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모르겠어요. 실체는 모르겠지만 근데 설사 증거를 갖다 댄들 이 신천 지역의 김민석 전 총리 선거 전략에 그리 유리는 한 겁니까? 또 뭐 선거 전략이라보다는요. 1인 1표제를 도입했으니까 저 문제를 정리를 해야죠. 1인 1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직적 개입을 배제해야 되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사례도 있으니까요. 예. 그럼 원론을 이야기한 건데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 사람이 신천지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저렇게 흥분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강수영 변호사 언급했던 호남 지역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뭐 온라인 다시 보기나 저희 홈페이지 뉴스로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민감하니까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두 분 이야기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